예, 소개받은 스리브룩스 테라픽스 김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요. 저의 소개는 원장님이 잘 해주셨고요. 저의 이제 주 캐릭터는 메인으로 하는 일은 이제 저 스리브룩스 테라피틱스 회사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게 제 메인 캐릭터고요. 이제 부캐로서 이제 포항바이오 산업협회 이제 회장으로서 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진행했던 주제를 보니까 약간 조금 큰 주제에서 벤처 뭐 이런 걸 좀 다뤘던데,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세부 산업 중에서 이제 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하고, 우리 포항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포항도 이렇게 잘 될 것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제 의견을 좀 나누고 같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했고요. 그 바이오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는 좀 약간 범주가 이제 다른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이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흔히들 분류를 하는 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드 바이오가 있고, 그린 바이오가 있고,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오라 하면 다들 이제 의약품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죠? 예, 그게 이제 레드 바이오입니다. 의약품하고 뭐 의료기기, 여러분들 하시는 이런 게 이제 레드 바이오가 되고, 바이오 중에서 가장 시장이 크고 메인은 어떻게 보면 레드 바이오죠. 네, 의약품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딱 색깔에서 연상이 되죠. 이제 식물과 관련된 이제 산업입니다. 식물 단백질을 뭐 추출을 해서 식물 단백질에서 뭐 이런저런 뭐 소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아니면 이제 뭐 종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는 좀 약간 좀 큽니다. 좀 이제 약간 산업 뭐 중화학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바이오 원료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산업에 관련된 뭐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중에서 어찌됐든 가장 시장이 크고 메인은 이제 의약품 산업입니다. 의약품 산업이고, 우리 포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렇게 회사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회사가 어찌됐든 뭐 돈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장 돈이 큰 이게 그 레드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회사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냐, 이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왜 시장이 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우리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평균 연령이 뭐 60세, 70세는 이제는 거의 기본이고, 이제 좀 뭔가 노인이다 하면 거의 80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건강하게 늙고 싶고, 맞죠? 치매 없이 건강하게 늙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싶고, 이거는 이제 저나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 똑같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늙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1600조 정도를 넘어서 이제 거의 20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면,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얼마나 큰 굴지에 대기한 뭐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반도체보다 몇 배는 더 크고요. 자동차보다도 몇 배 더 크고, 우리 자동차나 반도체 합친 것보다 바이오 시장은 더 큽니다. 이게 이렇게 컸나 싶죠. 이게 잘 못 느끼실 텐데 왜 이렇게 못 느끼냐면, 국내에 큰 바이오 회사가 없어서 그래요. 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큰가라고 이렇게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을 어디다 다 쓸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의료비에 다 씁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점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 바이오 산업 레드 바이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약품이고, 그래서 이 의약품 중에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약을 이제 신약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항암제가 이미 나와 있고, 실제 이제 뭐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해서 조기에 검진만 되면 이제 웬만한 암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뇌암과 같은 이런 암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암은 이제 항암제가 웬만한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만 하면은 다 관리해서 오래 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치매 같은 거 약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암과 더불어서 치매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신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이 신약 같은 경우에 만들기 힘듭니다. 그 보통 의약품의 개발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기간은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기간만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거고요. 이게 대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엄청 더 길죠.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신약을 만드는 산업은 좀 기간이 깁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전자제품이나 뭐 쉽게 하는 뭐 앱 같은 거 이런 거면은 한 해볼까 해서 열심히 달려들면은 뭐 1년 이내 뚝딱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은 특성이 시간이 길게 걸려요. 예, 그런 조금 산업적인 좀 특색이 있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패 확률도 높고 대신에 성공하면 대박이다. 그게 이제 이 신약을 포함한 의약품 시장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표가 약간 희미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우리 한국에서 우리 힘으로 만든 신약 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38개 정도의 신약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국은 이런 의약품 신약 개발을 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직까지는 후진국입니다. 아직 시작한 역사도 얼마 안 됐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한 분야이고, 이렇게 신약이 한 38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잘 팔리는 약은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이제 한창 선진국을 추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표가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 중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매출 순서로 쭉 나타낸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최근 몇 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삼성이 드디어 이제 그 바이오 시장에 진출을 해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한 이래로, 삼성이잖아요. 무섭게 이제 돈을 딱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이쪽 업계에 바로 선두 자리를 이렇게 꿰찼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이 한 이제 3, 4조 정도 되는, 두 번째가 뭐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런 순서로 있는데, 근데 매출 보시면 별로 안 돼요. 예, 그 1위 해봤자 3조, 거의 4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비교하면은 포스코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은 커갈 게 이제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은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다국적 제약사의 그룹 매출 순서입니다. 1위가 뭐 이거는 해마다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알려진 뭐 다국적 제약사가 뭐 MSD, 머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존슨앤존슨, 파이자 뭐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파이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매출이 한 수십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저기 이제 오른쪽 표는 이제 하나 제품의 이제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제인데요. 저 항암제 제품 하나가 매출이 거의 한 40조 정도 됩니다. 제품 하나가요. 예. 제품 하나가 매출 40조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로벌 회사들 보면 제품 매출을 올려준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만 성공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제품 하나만 성공하면은 40조 원의 1년의 매출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40조 원의 매출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우리 포항의 회사 포스코의 철강 부분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 40조 원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저 제품 하나, 의약품 제품 똘똘한 거 하나 만들면 포스코 1년 매출이 똑같아요. 네, 이만큼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의 바이오를 조금 이야기하기 앞서 가지고 과연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국내에 어디에 있을까? 수도권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수도권 제외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 바이오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찌됐든 광역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은 어찌됐든 연구개발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 이외에 무슨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이 기반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바이오 산업의 테스트 베드는 어디냐? 이 제품이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네, 병원에서 어찌됐든 사람한테 임상 시험을 해서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발달한 곳이 수도권 제외하면 대전입니다. 대전을 보시면 지금 바이오 기업이 한 300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저희 협회에 속해 있는 바이오 기업이 한 35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배 정도 이렇게 대전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한 25개 되고, 이 상장된 회사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면은 16조인데 저거는 훨씬 뛰어넘었어요.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그런데 훨씬 뛰어넘었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대전이 이렇게 바이오로 성공을 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고, 저런 이유를 이제 우리 포항이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해야지 대전과 같이 조금 우리 포항도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전의 기업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제일 대장주가 어디냐면 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현재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고요.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거의 한 20조 가까이 이렇게 돼가거든요. 오늘 짤 보니까 한 22조 정도 이렇게 거의 되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저게 이제 우리 포스코 홀딩스, 예, 시가총액입니다. 22조. 똑같죠? 똑같아요. 시가총액 똑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알테오젠은 직원이 150명입니다. 우리 포스코 직원 얼마나 될까요? 15,000명이 넘어요. 거의 사이즈가 직원이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맞죠? 근데 시가총액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만큼 이게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포스코가 당연히 잘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전통 왜 우리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제 결국 그 기업의 앞으로 미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포스코가 매출도 많고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왜 직원 150명의 이런 회사나 시가총액이 똑같느냐?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 가능성, 그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초형 산업 자체가 이제는 거의 막 좀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중국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고 이 바이오 쪽은 이제 더 시가총액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미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저런 거를 이제 예시로 이렇게 해볼 걸.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직원 수 한 160명 정도 되고 매출은 보시면 1,000억도 안 돼요. 350억 원.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시가총액은 벌써 몇 조 정도로 이러는 이만큼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 오리온 아시죠? 초코파이 만드는 오리온 회사 이 오리온 회사도 마찬가지 경우였어요. 오리온이 과자 만들고 뭐 이런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동력을 이제 바이오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 리가켄 바이오를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해서 리가켄도 현재 잘 되고 우리 오리온도 지금 굉장히 동반 상승하는 이런 지금 좋은 이제 현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회사를 이제 오리온이 아니고 훨씬 우리 포스코가 돈도 많고 맞죠. 그런데 우리 포스코가 이거를 인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포스코가 한창 바이오 쪽을 막 이렇게 뛰어들려고 준비를 한창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이오 쪽이 약간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미래에 유망한 건 누구나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큰 대기업에서도 이제 많이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삼성도 뛰어들었고 이미 최근에 이제 현대에서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AMC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고 그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우리 포스코는 어딨냐? 포스코도 뛰어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뭐 회사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우리 포항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앞에서 말한 이제 대전이 바이오 산업이 발달했던 조건 중에 몇 개는 우리 포항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의 가장 큰 자산은 포스코 이외에 뭐냐고 하면은 당연히 포스텍입니다. 예. 포스텍은 누가 뭐래도 우리 포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요. 그래서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인적 자원이 우수한 연구 인력이 많은 게 우리 포항이고 그래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포항의 바이오 산업 현황은 지금 이제 씨를 뿌린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 몇 년 동안 포항시에서 굉장히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이제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포항에 또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전국에 포항에만 있는 게 가속기 연구소. 네, 가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속기 연구소도 있고 포스텍의 뭐 바이오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세포화 단백질 연구소도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린백신 바이오프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지난번 2회 때 우리 박성진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까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자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인프라를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프라를 깔아놓고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이 씨앗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도 맺고 이제 꽃을 이제 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씨앗에 맞춰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건 이제 기업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포항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포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이게 뭔가 구심점이 없이 약간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게끔 뭔가 구심점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회를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 바이오 산업협회
작년 12월에 이제 등기를 하고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 지금 기업은 한 35개 정도 있고요. 그 위에 다른 기관들 해서 한 40군데 정도 회원사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뭐 레드, 그린, 화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데로 기업이 많아요. 레드 쪽, 저런 이제 의약품 만드는, 신약 쪽 만드는 회사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린바이오라고 해서 또 뭐 식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 화이트, 뭐 헬스케어, 이렇게 지금 포항에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시면은, 그 지방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투자고, 두 번째가 이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이 투자와 인력 부분을 좀 협회에서 도움을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포항 바이오 산업 교류회를 포스텍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큰 이제 벤처 캐피탈들을 많이 이렇게 초빙을 해서 우리 기업들 IR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투자 유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뭐 사람을 뽑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포스텍이나, 그리고 뭐 포항에 또 한동대도 있죠. 한동대도 있고 뭐 이런 데인데,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에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 서로 이런 정부의 비대칭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이게 생긴 일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이제 한동대라든지, 그리고 저쪽에 보면 또 경북 바이오 마이스토라고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텍, 여기에 저희 협회에서 이제 매주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회사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회사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학생들 리크루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은 지역의 인재를 채용을 하고,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일의 정기교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고 있고, 혁신신약 살롱이라고 해서 외부 신약개발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포항시나 경북도청에서 각종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하는 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골프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제가 쭉 이 협회 일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이런저런 일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이 바이오 산업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앵커 기업이 없어요. 포항에 이 앵커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철강하면 뭐 포스코 있고, 우리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퓨처랜드 이렇게 딱 앵커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기업이 없죠, 포항에. 예,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의 알테오젠이나 이런 앵커 기업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딱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걸 주위로 이렇게 기업이 많이 퍼지는데, 그런 앵커 기업이, 포항 기업이 이렇게 커서 앵커 기업이 되면 좋죠. 근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외부에 있는 앵커 기업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찌됐든 이 바이오 산업은 R&D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R&D가 기반이 되고, 그 기반에는 포스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텍이 잘 돼야지 바이오가 잘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포스텍에 우수한 교수님들 많이 오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창업이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포항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인데, 그런 큰 회사가 있음으로써 우리 포스코가 벤처 투자 뭐 이런 것도 잘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3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그 어찌됐든 이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으니까는 지방의 장점을 잘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쓸 수 있는 공용 장비 이런 거를 좀 파격적으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몸만 와서 포항에 창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은 뭐냐면은 요즘에 이 포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바이오를 육성한다고 해요. 바이오 미래산업으로 해서 여기저기 모든 전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다 바이오를 막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막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연구소만 이전해도 우리 사업 자금 몇 억 줍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 던진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본사 이전, 여기 가서 가면 여기 던지면 여기 본사 이전, 막 이런 게 되게 많고 우리 포항에도 보면은 이게 무늬만 포항 기업인 회사가 꽤 많아요. 포항에 주소 이전을 하면은 뭐 사업자금 지원해주고 뭐 이래서 그래서 뭐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있는 기업 수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 수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네, 전 이거는 조금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늬만 있는 기업 말고 실제 이제 포항에서 고용 창출하고 맞죠? 여기서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기업들한테 좀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씨앗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인프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포항은 좀 작으니까는 이제 경북하고 대구까지 하나의 조금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은 아까 말한 이제 대학병원이고요. 이제 기업적으로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나 또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유럽에 있는 덴마크에 있는 회사이고요. 덴마크 굉장히 작잖아요. 덴마크 굉장히 작은데 덴마크 지금 GDP가 보시면은 한 580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538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이 큰 기업이에요. 1등 기업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회사는 훨씬 커요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는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위고비라고 하는 약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약이냐면 이제 비만 여러분. 비만 약인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뭐 살 빼는 거 비만은 뭐 의지 박약이다 운동하는 거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맞죠? 운동해서 빼야지 뭘 근데 이제는 약으로 빼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 위고비라고 하는 약은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약이고요. 근데 이 약을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는 이 당뇨병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것 봐라. 이거에 당뇨약도 되겠지만은 살이 빠지니까는 비만약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약이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고 이 비만약이 대박을 쳤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잘 팔리고 대박을 쳐가지고 이 노보노디스크를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죠. 워낙에 바이오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이 노보노디스크는 당뇨하고 비만이라고 하는 대사 질환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꽤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쭉 냈어요. GLP-1 유사체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당뇨병 약으로 만들었던 거를 비만에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는 싹센다라고 해서 비만 약이 처음에 나온 거는 매일 주사하는 약이었어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왜 요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 찌르는 그거 있죠, 맞죠? 예, 자가 주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매일 찔렀어야 됐거든요. 이 얼마나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매일 찌르고 요 배에 멍들고 뭐 이러니까 이런 환자의 복용 수능도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찌르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래서 만든 게 그 위고비라는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찌르면 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덴마크가 워낙 작으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내수를 생각 안 했습니다.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국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조건 설립 때부터 글로벌을 이제 겨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0년에 걸친 연구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바이오 자체가 워낙에 R&D가 오래 걸리고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긴 시간에 대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잖아요. 당장 이제 월급 줄 돈도 없고 뭐 직원들 뭐 그러면은 회사가 뭐 당장 산이 많이 뭐 이런데, 그래서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이오 산업이 되겠고, 이 덴마크 정부에서는 이 노보노 디스크를 굉장히 긴 시점에서 지원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당뇨였던 거를 이게 비만약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우연의 발견을 놓치지 않는 통찰력. 네. 우리 업계에서는 세렌디피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노보노 디스크가 이렇게 유럽 최고의 회사가 이렇게 되었고, 그 이 노보노 디스크는 덴마크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노보노 디스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덴마크의 국민들도 같이 이렇게 부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좋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제 회사가 되고, 덴마크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해외라든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암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거의 60대 이상 되면은 10명 중에 1명꼴로 발병을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아마 발생을 할 거고, 지금 약은 없습니다. 약은 없고, 병원 가서 처방하는 약은 다 증상 완화제예요. 그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는 걸 늦춰주지는 못하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진행이 됨에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만 그냥 완화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걸리면.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질병이 되겠고, 인류 역사상 드디어 처음으로 약이 없다고 했는데 약이 나왔어요. 네, 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레켄비하고 키스나라고 하는 이제 항체 치료제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고, 한국에는 저 레켄비라고 하는 약이 병원에서 처방이 됩니다, 여러분. 네, 처방이 되고요. 저거는 2주마다 한 번씩 정맥 주사, 여러분. 네, 병원 가서 정맥 주사로 한 반나절 정도 누워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썩 뭐 맞았다고 뭐 이게 인지 기능 저하되는 게 싹 멈추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임상을 한 18개월 정도 해봤더니 이 병이 진행이 되는 게 한 27% 정도가 늦춰지더라, 속도가. 거기까지 약효가 지금 밝혀져 있고요. 치료비가 비싸요. 이게 1년 동안, 저 알츠하이머는 어찌됐든 평생 맞아야 되거든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중요하잖아. 약값, 여러분, 약값 중요한데, 저 레켄비라고 하는 약은 1년 동안 저 약을 이제 맞는다고 하면은 병원비 약값만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우리 보험에도 이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부담하는 거는 한 200~300만 원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약가가 4천만 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이제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료를 내는 우리 보험료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비싼 약가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아리아 부작용을 써놨는데, 뇌에 물이 차는 뇌 부종하고 뇌의 미세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약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부작용도 있고 약값은 비싸고. 네. 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애매해서 미국이나 뭐 한국은 지금 승인이 되어서 이제 보험도 적용이 돼서 쓰고 있는데,
실제 애매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약은 항상 부작용 대비 얼마나 이점이 있느냐를 따져서 이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신약에 대해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알츠하이머 쪽 신약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의 이 약들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되는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다중 기전의 약물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저희 약이 가지는 이제 작용 기전이 되겠고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약은 이겁니다. 저희는 아까 레켄비라고 하는 약은 정맥 주사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먹는 알약입니다. 예. 그래서 약은 최고의 약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알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게끔 네. 그러한 약을 만들 거고 부작용도 없고 굉장히 안전한 약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이 신약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판매하는 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간에 개발 단계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기술을 이전하는 큰 회사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하고 있고 실제 앞에서 말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회사도 이런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약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레켄비라고 하는 약 대비 이러한 장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로도 굉장히 잘 가고 안전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효능도 괜찮은 그런 약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쪽은 가장 시장이 커요. 지금 항암제를 포함해서 가장 시장이 큰 분야이고 마땅한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잘 작용을 하면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똘똘한 제품 하나가 포스코 전체 매출과도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이런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포스코 같은 그런 회사로 커가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